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광훈 씨와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를 했죠.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2월 4일 날 광주에서 조찬기도회와 그 오후 간담회 그리고 저녁 집회를 했었는데요. 전광훈 씨가 이때에 그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신고 등록을 하고 규정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식 신고 등록도 되지도 않은 그런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를 결과를 그것도 왜곡해서 공표하는 행위를 전광훈 씨가 광주에서 저지른 겁니다. 광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리고 뭐 의정부에서도 뭐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근데 이제 광주시 선관위가 광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광훈 씨가 선거 여론조사 그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그 광주에서만 공표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했고 의정부에서도 했고 몇몇 군데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행한, 그러니까 2월 4일 날 집회 때 두 차례에 거쳐서 행한 그 내용에 대해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경고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전광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정당 싸움에서 저놈의 자유한국당이 저게 버벅거리며 그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저들을 붙잡고 했다가는 문재인 못 끌고 나온다. 그래서 내가 김문수 앞세워서 자유통일당이란 정당을 딱 앞세웠더니 처음에는 전광훈 또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 그저께 공병호 TV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공병호 TV라는 그 방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접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여기 새로 생긴 자유통일당하고 이게 여론조사를 나왔는데 76대 24로 우리가 이긴 거야. 야, 국민이 난 이 상태로 가면 저 자유한국당 계속 악수를 둬요. 어제 또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신당 만든다고 통합신당이라는 저러니까 자멸이야 자멸. 저 망한다니까. 결과적으로 난 한 달 지나면요 자유한국당 저거 해체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공병호 TV에서 말한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 이 공병호 TV 자체가 지금 불법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표본이랄지 뭐 이런 것도 없이 말이죠. 그 자기네 그 공병호 TV 유튜브 그 커뮤니티 내에서 보수 우파 단결 가능성 여론조사 해가지고 4.15 총선에서 보수 우파 진영이 단결하여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일, 곧 통합 혹은 후보 단일화 등이 가능할 것을 봅니까?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놓고 높다, 낮다. 그러니까 보수우파 진영은 단결할 것이다. 단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보수우파 진영은 분열할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두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결과를 보니까 70 보수우파가 단결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75%가 나왔고 보수우파 진영은 분열할 것이다로 본다가 25%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75%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 전광훈 씨가 그걸 뭐 마치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 내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5%, 자유통일당 지지율은 75%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왜 이 공병호 TV의 여론조사 자체가 불법적인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또 왜곡을 해서 자유통일당 지지율이 75%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5%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하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등록을 해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또 공표 보도할 때는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 기관, 조사 지역, 일시, 조사 대상, 또 조사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그러니까 뭐 휴대폰 가상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반 전화를 사용한 거냐, 또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 오차, 질문 내용, 이런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등록, 불법 선거 여론조사 행위를 한 경우나 그것을 공표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세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엄청 과태료가 셉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공병호 TV도 이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를 또 왜곡해서 이렇게 자신의 유리한 대로 그것을 공표하고 다닌 정광훈 씨에 대해서 광주시 선관위가 서면 경고를 내린 겁니다. 선관위는 이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선거법 위반 행위에 좀 가장 낮은 수위에 대해서는 그 공명선거 협조공문, 그 다음에 선거법 준수 촉구, 구두 경고, 그리고 더 또 이제 좀 센 것은 서면 경고, 그리고 수사 의뢰, 고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근데 이제 그 검찰에 넘기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서면 경고를 정광훈 씨에 대해서 한 거죠. 아마 정광훈 씨는 이 건으로 해서 그에게 과태료를 아마 물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즉 108조 6항 8항 또 제1호 제12항 제3호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그 경중과 고의성을 감안해서 서면 경고를 하게 됐다라고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행한 건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 선관위가 별도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병호 TV의 경우도 아마 조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영상을 현재 삭제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별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씨의 경우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 뭐 가중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또 싶은데요. 아무튼 좀 이런 행위 자체는 정광훈 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씨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도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SNS나 뭐 홈페이지 또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 선거 여론조사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그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준수해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뭐 1,00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은 뭐냐면요. 그 정광훈 씨가 뭐 거의 정광훈의 키즈라고 할 수 있는 그 노태정 씨라고 있어요. 정광훈 씨가 이제 광화문 집회할 때 항상 통역하는 그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노태정 씨가 성남에서 열린 그 애국 뭐 자기네들은 국민대회라고 성남 모란시장에서 열린 그 대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민주당보다 더 좌익인 정당 중에 정의당과 민중당이 있다. 그 정당들이 굉장히 쓰레기 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치고 나간다 라고 하면서
이들 정당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없애자 하고 주장하고 또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 돈을 압수하자, 동성결혼을 합법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정의당,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내지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의당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실제로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뭐 다 공당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면서 왕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무리 뭐 이렇게 기본이 안 된 그런 정당 사람이지만은 반대 세력이라고 이렇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 같다라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허위 사실로 특정 정당과 또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는 이름까지 거명했지 않습니까? 정광훈이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차차기 대통령으로 꼭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노태정이가 이렇게 벌써부터 좀 정치 이제 뭐 자유통일당 최고위원으로 영입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청년 자유통일당 영입 인재 1호라고 하는데 최고위원입니다. 자유통일당에 지금. 그런 자가 벌써부터 이렇게 거짓말로 허위사실로 뭐 특정 정당 대표의 명예훼손을 하고 말이죠. 정당들을 그렇게 비방을 허위사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속이고 말이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이죠. 지금 정광훈 씨가 뭐 수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를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다니는데 이 노태정, 정광훈 따라다니는 이 노태정 또한 뭐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영어 잘한다고 이렇게 사례 판단이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당연하죠. 뭐 예일대 나오고 영어를 잘하고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사례 판단 자체를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제가 평화나무에 관련 기사를 쓰고 뭐 했는데 이 평화나무가 아직 포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아직 신생 언론이다 보니까 이 소식을 좀 유튜브에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짧게나마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좀 감시에 이제 선거가 이제 총선이 60여일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감시 활동을 하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